버냉키 의장이 뉴욕시 경제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재정 절벽이 경기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재정 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연준의 정책이 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어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89만 4천 건으로 집계돼 예상외로 전월 대비 3.6% 늘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4년 만의 최대치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84만 건으로 전월 대비 3.7%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TV 토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춰 오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TV 토론은 지상파 3사 방송사에서 공동 생중계합니다. 양측은 약속한 후보 등록일 이전 단일화를 앞두고 단일화 협상의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설문 문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버스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지하철을 82회 증회 운행하고 막차 시간을 60분 연장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최종 안건으로 상정돼 전국 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파업 강행을 예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빈아입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이 또 한 번 발목을 잡는군요. 하루 전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문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사실상 실무자라 할 수 있는 버냉키 연준 의장은 재정절벽 문제가 미국 경기 상당히 위협적이다라면서 현실화될 경우 연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한 말 뒤로 물러선 바 있습니다. 특별회의를 통해서도 그리스는 여전히 구제금융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일쯤 그리스 관련된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역시 줄어든 악재는 다시 불거지고 말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그나마 140만 원을 노렸던 삼성전자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양시장에 지금 쌍끌이 수급도 깨어진 상황에서 코스피 1900, 코스닥 500선, 삼성전자 140만 원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흐름을 볼까요? 네, 코스피 오늘 그야말로 전강 후예하게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개장 초반에 1899까지 가서 1900 회복을 노렸었는데 사흘 만에 반락하고 맙니다. 오늘은 현재 전일 종가보다 8포인트가량 아래쪽인 1882선 상당히 익숙한 지수대 다시 내려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합니다만은 매수 강도가 크지 않고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선 타격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선물도 상당히 팔고 있네요. 자, 코스닥 역시 사흘 만에 꺾인 건 마찬가지인데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기관의 매수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배신하면서 493선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나마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코스닥은 개장 초반 500선을 한번 터치는 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쪽으로 옮겨가보죠. 전일 연저점을 종가상 경신했었던 원달러 환율인데 오늘 일단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구두 개입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반등 주면서 1원 30전가량 오른 1083원 50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나왔던 것 간에 지금 상해종합지수는 오늘까지도 2000선을 이탈한 해만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요. 일본 니케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정을 받지 않고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재정 절벽 관련해 미국 연준은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버냉키의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권 교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 영향력 환율 중심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강구약 패턴 보이는 코스피 사흘 만에 하락 반전됐는데요.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죠. 이슈 인시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G2 소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일에 일본이 경기 부양 위해 추가 1조 원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더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더블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중심은 역시 대형 IT주이죠. 이 가운데 삼성전자 주도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테마 톡톡 오늘도 역시 세 가지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터치 패널주 연일 강세인데 지금 사도 좋을까요? 모바일 게임주 다시 뜀박질 시작하는 건지 역시 탑픽 종목 공개받겠습니다. 기관 매수 엔터주가 반등 주고 있죠. 이제 슬슬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이 주목하고 있는 아바텍 설명 듣겠는데요. 성장성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군요.
자, 먼저 여의도로 나가볼까 합니다.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절벽 문제 이제 좀 생각보다 해결책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실무자를 할 수 있는 버냉키 연준 의장은 현실화되면은 어쩔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부양책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실망하는 표정인데요. 예, 지난밤 사이 미연준 버냉키 의장의 뉴욕시 경제클럽 연설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장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던 논의들만 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은 이제 이번 연설을 통해서 이제 재정절벽이 표면화될 경우에 미국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재정절벽 타개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어떤 타협이 필요함을 좀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그간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제시될 걸로 이제 기대했었던 상황인데요. 또한 이제 재정절벽과 관련해서도 어떤 미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나 좀 입장 제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버냉키 의장은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의 어떤 근원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 충격을 상쇄할 만한 그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줬던 좀 실망스러운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재정절벽 등 이제 경제 현안과 관련한 어떤 대책 마련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는 버냉키의 어떤 스탠스는 정치권의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12월 12일 아니면은 늦어도 이제 내년 1월 30일 FOMC 회의에서 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어떤 새로운 양적 완화 카드가 제시될 걸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개입 의지가 완전히 식거나 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얼마 전에 공개된 FMC 의사록에서도 QE4 힌트까지 얻었는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정치권의 환기용이었다 이런 분석이셨는데요.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일본 증시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달 조기 총선이 실시돼서 정권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일본 증시 흐름이 좋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예, 16일, 그러니까 12월 16일 일본 총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떤 정당별 지지 상황을 살펴보면은 열린여당인 민주당이 한 20%, 그리고 자민당이 한 30에서 25% 정도 좀 지지율 나오고 있는데요. 자민당이 좀 소폭 앞서고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자민당의 어떤 정권 교체가 좀 유력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내 이제 차기 총리 1순위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인데요. 일본의 이제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 타개를 위해서 좀 현재로서는 좀 포퓰리즘에 가까우리 만큼 좀 수위 높은 양적 완화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1% 수준인 물가를 2, 3% 수준까지 올라설 때까지 일본은행의 어떤 돈 찍어내는 윤정기를 쉬지 않고 돌리겠다. 또 시장에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이제 건설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해서 좀 일본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공격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의 어떤 실현 가능성 논란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좀 최근까지 이어져 왔던 일본은행의 확대 통화 정책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일단은 좀 계속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경제 위기 극복과 이제 무역 수지 정상화를 위한 이제 엔화 약세 기조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좀 크게 좀 상호 간의 경쟁 관계 갖고 있는 좀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장비 쪽에는 아무래도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새 지도부를 맞은 G2국가, 미국과 중국의 지금 향후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관심사가 아주 큰데 결국에는 오바마가 얘기하는 것도 부자 증세고 중국도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꼭 잡고 계속해서 옥죄겠다는 것을 보면은 중산층을 조금 어떻게든 살려가면서 경제를 역시 좀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와 연결을 좀 지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이제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는 그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활성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재정절벽 합의가 이제 원만히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재정 지출 규모는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에 따른 이제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된 좀 상황이겠고요. 그렇다면 민간 소비의 어떤 중요도는 좀 가일층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주택시장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이제 부의 효과에 기인한 그 소비율의 확대 작업과 함께 그 중산층 감세나 그리고 고용 유발을 통한 이제 중산층 계층들의 그 가처분 소득 증대 작업이 그 경기 부양의 양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중산층의 어떤 위상이 좀 새롭게 대두될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우에는 그 시진핑 이제 5세대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 목표로서는 이제 소강 사회 건설이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2020년까지 1인당 이제 GNP를 2배로 늘려서 그 생활 수준 전반을 좀 G2 국가에 걸맞는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역시도 좀 중산층 확대를 위해 이제 전력 투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수출 중심의 이제 현재 어떤 중국 산업 구조를 좀 내수 소비 시장을 육성을 통해서 좀 새롭게 양축으로 좀 재편하고자 하는 어떤 시진핑 정권의 경제적 과제와도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이제 중산층의 어떤 역할이 좀 크게 대두될 걸로 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혜주 어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요, 그 미국 중산층 확대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 전자 그리고 자동차 핵심주들이 아마 주요 타겟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을 위한 어떤 민간 투자 활성화나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선 등 그 SOC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 좀 아울러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중국 소득 증대나 이제 소비 시장 확대의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레저,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좀 음식료 기업들 뭐 현재도 계속 주가는 센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한층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얻어올 수 있겠다 싶은데 시장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강 후약 패턴으로 오후장 들어 밀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반락에 큰 의미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건지 중국 소비 수혜주들 오늘 분위기 좋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삼성전자 흐름도 좋다가 역시 시장과 연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같이 밀리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IT주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법도 마감 전략 측면에서 알려주시죠. 예, 그 뭐 점심 이후에 이제 방금 전 나온 얘기인데요. 그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를 위한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특별회의가 좀 별무소득 없이 좀 마감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6일 회의가 이제 속개 예정입니다만은 그리스 부채 감축 문제를 놓고서는 이제 회원국 간이나 좀 IMF와 이제 입장 차이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용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대외 악재 요인이 다시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 시장은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한 1860선이 이제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좀 지수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떤 낙폭 확대나 추가적인 하락 전환은 좀 제한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그 미국 재정 절벽과 이제 그리스 추가 구제 금융 둘러싼 이제 시나리오에 있어서 좀 저희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점진적인 상황 변화, 좀 완화를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한 1830에서 2000포인트까지 어떤 박스권 장세가 이제 전개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밴드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 박스권 하단에서 경기 방어주와 그리고 전기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의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 전기전자를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선도주들 경우에는 뭐 구조적 성장 스토리 역시 좀 부각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대두됐던 이제 애플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역시도 어떤 셀러스 마켓으로 IT의 어떤 헤게모니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한층 더 기대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2등 기업들이 이제 빠른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LG전자의 경우에 이제 이런저런 악재성 루머들이 대두되면서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으로 보면 이제 PBR 1배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역시도 어떤 밸류에이션 플레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역시 지금 시기상 IT가 괜찮겠고 오늘 대선 삼각설 등등에 급락하고 있는 LG전자도 가격적으로는 오늘 정도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님과 이런저런 이슈들 전략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맨 가운데는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슈 1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 시장을 둘러싼 따끈한 이슈는 무엇이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를 아주 증권사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악재가 다시금 커지고 있네요. 재정절벽 우려, 그리고 유럽은 그리스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모인다면서요. 네, 또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 재정절벽 이슈 계속돼서 시장 누름목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오바마 대통령과 어떤 그 공화당 대표들 간에 어떤 그 긍정적인 기대감 시장 내 주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내 벤 버냉키 의장 어저께 사설 어떤 그 모임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 경고성 메시지 나오면서 시장 내 어떤 그 눌림목 계속 주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관련해서 그리스 구제금융 440억 유로 이와 관련해서 긴급 재무장관 회담까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지난 밤 유로존 주가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내 아마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 다소간 좀 하락권으로 다시 좀 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상황들 우리 시장에 그대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슈들 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엔화의 약세 부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 외국인 계속되는 좀 연속되는 그 매수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IT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세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타 역할, 어찌 보면 시장 내 주도주로 삼성전자가 새롭게 재부각할 가능성 있다라는 것. G2 국가들의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포인트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악재들 우려는 많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소비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오늘도 이 부분 강조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지금 계속해서 시장 내 그런 그 안 좋은 뉴스도 있긴 있습니다. 안 좋은 뉴스를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분명히 시장은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기대 어디서 찾아볼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결국은 연말 중국과 미국의 소비 쪽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 연말 소비 작년 대비해서 한 4.1% 증가하는 소비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 우리 시청자분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위안화의 초강세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위안화의 초강세로 인해서 중국의 그 내수 소비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경기 소비재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비와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겠죠. 그 IT와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을 당분간 이끌어날 가능성 높다라는 것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화 약세 부분을 꼽아주셨는데요. 사실상 지난주에도 계속 예고편을 보내주셨지만 어제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금리는 묶여도 향후 2차 부양을 위해서 1조 엔을 더 푼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엔화는 더더욱 약세를 띌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엔화의 약세, 달러화의 약세 부분, 그리고 유로화의 약세 부분, 결국은 환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절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계속되는 이런 지속적인 하락, 원화의 강세 부분, 이로 인해서 오늘 금융당국에서도 다소간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죠. 조금 좀 개입할 여지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런 발언 나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다소간 한 1원 정도 상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세적인 원화의 강세 부분 우리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있는데요. 글로벌의 그 주요 강국들 결국은 뭐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엔화 그렇고 결국은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엔화의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뭐 기계 업종이랄까요? 아니면 뭐 IT 부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 좀 그 채산성 관련해서는 조금 좀 염두를 두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원화의 강세 부분, 결국은 그 주식 우리 그 종목들의 채산성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더 해야 될 부분은요. 아무래도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은 더 환에 있어서 더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지금 많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중소형주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실 때는요. 환율의 영향도 꼼꼼히 따지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엔화가 한 5% 정도 하락을 하면 원화는 한 4% 정도 상승한다라는 그런 보고 자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엔화는 한 5% 정도 그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4% 강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부분 추세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이런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주들은 뭐 중소형주, 대형주 일단 떠나서 조금은 조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소비 관련해서 역시 포커스는 이쪽이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오늘 강세, 외국인들의 연일 매수 감안한 오늘 전략 종합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시는 가장 주된 종목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삼성전자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상승, 지금 현재 뭐 상승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7%가 넘는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그 7%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삼성전자 이 상황에서 주도주로 부각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맞물리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시총 대형주들, 대형 IT주들의 상승 부분 돋보이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 잣대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IT에 대한 어떤 그 비중 내지는 고려 부분 아무래도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될 쯤에 IT를 산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우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기상 지금 신규로 IT 대형주를 사는 것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상 애플의 움직임도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오늘까지 승승장구, 애플은 좀 올라오는 것 같다 다시 꺾이긴 하네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꼭 집은 질문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IT주 사도 늦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IT 같은 경우 지금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그 대손상각 관련된 악재 부분이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이 부분 일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일 것에 좀 저는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요. 전반적인 IT 대형주들의 상승은 지금 현재 추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주도주는 IT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한번 그 경쟁 관계 있는 업종 그리고 경쟁 관계 있지 않은 업종 생각을 해보신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과 경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그 뭐 대표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 더 나아가서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세 종목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셔도 늦은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강조드려 봅니다. 네, 좋습니다. IT 지금 사도 늦지 않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IT 반도체 쪽에 어떤 쪽에 더 추가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지금 그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계속 우리 시청자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특히나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몰간 스탠리에서 글로벌 경기 재정 절벽 이슈가 계속된다 하면은 내년 글로벌 경기 성장은 마이너스 2%까지도 확대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자료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지금 현재 최대 이슈는 뭐니 해도 재정 절벽이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그 불황 내지는 이런 그 경기 둔화 상황
상황 속에서 그 틈새적으로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업종 뭐니 해도 모바일 게임주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 가져봅니다. 그리고 자원개발주와 자산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가 계속된다면 양적 완화라는 부분은 결국 물가 상승, 물가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자산의 어떤 그 가치 상승 부분, 가격 상승 부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필연적인 어떤 그 과제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역시 그 자산 관련주들 그리고 자원 개발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주가 되겠습니다. 원화 강세 기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양적 완화, 일본, 미국, 유럽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은 내수 관련주들은 일단 우리 시장 내에서 원화 강세에 가장 큰 수혜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이슈 더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 톡톡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살펴드릴 텐데요. 현재 따끈하게 오늘장 특별히 관심받고 있는 테마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역시 좋은 것이 터치패널 관련주인 것 같아요. 멜파스 계속 치고 나가고 오늘 치고 나가는 중에 약간의 조정이죠. LG 디스플레이는 오늘도 계속 2%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이고요. S맥은 오늘 3% 넘게 뛰면서 신고가를 준비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LK는 61선 정도에서 조정이 약간 보이고 있고 미래나노텍도 정말 못 말릴 정도로 가다가 오늘 4% 넘게 조정받으면서 역시 21선과 2격 정도 좁혀주고 있습니다. LMS는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 역시 박스 상단 추세적으로 보면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터치패널 관련주 흐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앞서서 우리 신승용 대표님도 포트에 관심 있게 지켜본다 하셨었던 모바일 게임주 흐름입니다. 오늘 10% 넘게 뛰고 있는 게 YD 온라인인데요. 오늘 장중에 또 한번 상한가 갔었고 어제 종가로도 상한가 쳤었죠. 조이맥스도 어제 상을 갔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입니다. 게임빌은 오늘 1% 남짓 오르는 듯 보여도 이게 신고가이고요. 컴투스는 신고가 내고 약간의 조정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도 급등 이후에 약간 쉬는 그런 흐름이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 흐름입니다. 자, 엔터주가 YG엔터도 5% 정도 치고 나오고 SM도 다시 한번 2%대 그리고 키스트가 오늘 분할 얘기도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침부터 급등이었고요. 로엔이 1% 정도 숨고르기, IHQ도 1% 정도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순차적으로 저희가 전문가 한 분씩 연결해서 대응법과 탑픽 종목을 챙겨드릴게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부터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터치패널 관련주 요즘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까지도 신고가 이어가는 종목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상승의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최근같이 장도 좀 불안하고 테마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터치패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 모멘텀이 좀 되지 않나 보겠고요. 가장 강한 그 상승 드라이브를 본다면 아무래도 태블릿 PC의 어떤 출시 자체가 계속 좀 나온다는 것 자체. 그러다 보니까 터치패널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실적도 종반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IT 조사업체 그 아이스플라이의 어떤 조사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세계 태블릿 PC 출하량이 한 1억 2천만 대였다고 그럽니다. 지난 대비해서 한 50% 증가했고요. 내년 수준은 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2억 대 이상을 전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블릿 시장이 계속 커가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서 보면은 주요 제조사들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1,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미니를 하반기 공식적으로 출시하면서 그런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나 보겠고요. 또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국내 기존 스마트폰들이 사실 3.5인치 좀 작은 크기였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조금 디스플레이를 크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죽어있던 태블릿 시장의 매력도가 조금 더 커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찾으라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앞둔 상황에서 IT주에 대한 매기세,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서 관련 부품주에 대한 매기세가 오히려 또 태블릿 PC 부품 업체로 같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터치패널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타고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만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태블릿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거, 그리고 윈도우에 출시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커진 데 대해서는 누구나 좀 부인을 못할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누가 성원을 입을 것이고 누가 계속적으로 가냐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으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시장의 탑 삼성전자의 1차 밴드 업체죠. 삼성전자가 견고한 그 협력 비즈니스 파트너를 갖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가장 그 대장 아닌 대장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전자의 어떤 100% 독점 1차 밴드 업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부품업체들은 과연 공장 증설을 얼마 하느냐, 그리고 또 공장 증설했을 경우에 캐파가 얼마 정도 나오냐 가장 중요한데, 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 계속 7인치급 그리고 10인치급의 터치펜을 준비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실적 증가는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아마 지난 30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3분기 영업이익도 최대 이익이 나왔습니다. 한 180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주가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대장주로서의 성격은 조금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잠깐 좀 주가 차트를 분석해봤더니 한 올해 상반기 평균 가격이 대략적으로 14,000원이었고요. 지금 12,000원이었고 지금이 한 24,000원이니까 속칭 더블 가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물론 뭐 성장 드라이브는 좋습니다만은 한 21,000원에서 25,000원 박스권에 조금 갇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미리 경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제적으로 한 21,000원 정도를 만약에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랬을 때는 뭐 올 하반기 겨울철이죠. 12월 달에 내년 초까지 본다면 실제적으로 대략 지금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면서 한 27,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일진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셨는데 내년 초까지 들고 가면 27,000원. 아까 잠깐 보니까 21,000원의 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이 부분은 왜일까요? 예, 제가 아까 그 마지 가격 이런 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네. 상반기 평균 가격이 한 12,000원이었더라고요. 12,000원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 주가라는 것이 항상 더블 가격이 오게 되면 조금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11월 초부터 해서 일진 디스플레이 한 월간 밴드폭을 보면 대략적으로 21,000원, 한 23,500원 밴드권에 좀 갇혀 있고요. 21,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1차 지난주에 코스닥 조정 위에 재반등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그 가격대로 내려온다면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주가를 고점에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한 21,000원 지지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흐름 좋대 하고 무작정 들고 계시지 마시고 일진 디스플레이가 탑픽이지만 21,000원은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보시면서 27,000원까지 들고 가보시면 좋겠네요. 탑픽 일진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관련 테마에서 한 종목 저희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하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요, 두 번째로 모바일 게임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최근에 컴투스 그리고 게임빌, 오늘도 또 게임빌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로 가죠. 이기택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YD 온라인은 또 한 번에 7%, 뭐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갈 뻔한 그런 모습인데, 모바일 게임주가 쉽게 죽지 않는 테마다. 앞으로도 쭉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그쪽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 평가하는 이유는 일단 모바일 게임주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컨텐츠 유통 시장이 확대되는데요. 무엇보다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카카오톡 유저들의 일단 모바일 게임 탑승 현상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으로서 성장한 카카오톡이 수익 구조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게 게임 유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게임 유통 플랫폼을 타고 일단 카카오톡에서 성공해서 결국에는 작년도 140억의 영업 적자를 나타냈는데 저번 달서부터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게임을 현금을 주고 살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던 부분을 일단 잠재우는 그런 실적 발표였는데요. 요즘 들어서 드래곤플라이라든가 아니면 애니팡 그런 게임 사용자들이 늘어가면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현금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현금으로 아이템 같은 걸 사거나 캐릭터 변신하면은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와서요.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그럼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나는 쪽이 확실히 더 좀 유망할 수 있나요? 예,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왜 신고가가 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네. 그동안에 모바일 게임 이전에 피처폰 때부터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렇게 보면 딱 두 종목으로 압축이 되긴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게임빌과 컴투스 이렇게 시장에 두 대표 주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게임빌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2만 원대 주가였는데 올해 벌써 거기에 7배에 해당하는 14만 원대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서 결국에는 게임에 사용하는 유저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최근에 들어서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서버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면서 결국에는 YD 온라인 같은 종목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뭐 게임빌, 게임하이, 뭐 컴투스, 거기다가 나우콤, 그리고 위메이드, JC 뭐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성장성과 기관의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로 압축해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성장성과 기관의 수급이 압축되는 것은 게임빌입니까? 컴투스입니까? 딱 한 종목만. 예,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빌보다는 한 발 앞선 설비 투자, 그 인적 네트워크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같은 기간에 일단 그 게임빌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서 14만 원까지 올랐지만 컴투스는 8천 원대에서 7만 6천 원대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그런 만큼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들어서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하면서 1위 게임을 계속해서 신작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격만 좀 알아볼까요? 성장성과 기관 수급까지 좋은 컴투스요. 어느 정도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61선과 121선이 데드클로스가 날 수 있는 가격대죠. 6만 원.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9만 원, 손절가가 6만 원.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 탑픽으로 성장성과 수급이 좋은 컴투스를 꼽고 싶다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종목 하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종목을 하나하나 탑픽 종목을 담아가니까 보석을 챙겨가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주 엔터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부분은요,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M이 좀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빠졌다가 좀 걱정했었었는데 오늘 좀 다시 가고요. 키스트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치고 YG가 오늘 꽤 괜찮은 반등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SM의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의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M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4일 전이었죠. 4일 뭐 하한가 시작이 됐을 때 거의 뭐 1,000억 원 가까이 기관들이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3일 뭐 연속해서 하한가를 맞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5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SM이 좀 급락했던 그러한 이유를 좀 보자면 사실상 뭐 실적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한 뭐 이유를 좀 된 것 같고요. 기관의 어떤 그 포트의 변화, 수급의 변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그런 섹터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이죠. 그 테마 중에 하나인데 SM 그 엔터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이러한 중소형주의 강세 속에서 기존에 좀 기관의 좀 수익률의 변화라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연말을 앞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러한 중소형주가 또 일부 차익 실현을 해줘야지 다른 쪽의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터 산업에 대한 물론 이제 한 가지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엔터 산업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 부분인데요. SM이 그동안 그렇게 상승을 했던 좀 밸류를 높게 받으면서도 그 부분이 타당하게 인정이 됐던 이유는 바로 이런 공연에 대한 일본에서 공연이라든가 해외 공연에서의 기대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을 좀 기대를 했으나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는 거죠. 매출 원가가 좀 크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간과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히 그 이유를 대고 기관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좀 급락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럼 4분기 때도 기대했던 부분이 좀 못 미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때도 조금은 우리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오늘의 어떤 이러한 상승 부분을 뭐 상승이라고 보기는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단기적인 그러한 반등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YG의 흐름도 예 전반적인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기대치를 엔터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오늘의 상승은 상승이라기보다 반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엔터주 하면 아주 대표적인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단기 플레이라도 가능한 종목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엔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반등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예. 사실 엔터 산업에 대한 그러한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싸이의 행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의 또 엔터 산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빌보드 차트에서 2위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우리 엔터 산업의 어떤 시장의 확대 부분을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전망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매매를 할 때에는 SM이나 이러한 YG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적인 반등을 충분히 좀 노릴 수 있는 그 부분은 해당이 되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 부분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YG 같은 경우는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면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할 것 같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 SM이나 YG 같은 경우에는 PR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40배, 50배에 달하는 아주 고밸류 상태의 그러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수급의 이탈, 흐름 자체가 고밸류에서 약간 저밸류로 옮겨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종목에서 현재 상태 낙폭이 과대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고 이러한 상태 쪽으로 돈은 좀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도 맞물려서 현재 상태 엔터주에 관심을 좀 가진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엔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원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멜론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재 지금 2013년도에 음원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 아르푸가 증가를 하게 되죠. 현재 SK텔레콤과의 공급 마케팅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앞으로 뭐 이런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뭐 저작권의 보호라든가 컨텐츠 수요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 산업 환경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속 가수로는 이제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후에 그런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지금 계속 확대 중이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PR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로엔 같은 경우 현재 15배 정도의 P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엔터주 중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로엔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로엔 가격 얘기만 짧게 좀 들어볼게요. 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14,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현재가가 13,700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돌파해서 1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접근하실 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13,000원 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멜론이란 음원 산업, 아이유 등의 소속사 라인업 그리고 상대적인 섹터 내 저평가의 메리트로 로엔 추천까지 받아봤습니다. 김현근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저희가 테마주 탑픽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탑픽주들만 한데 모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요, 일주일간 이 종목 사면 수익 납니다라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분씩의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분의 다이어리 수익률이 오늘 가장 빛나고 있는지 일단 수익률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저는 이 시간에 참 재밌어요. 어제 박준 과장님 맨 밑에 왕관이 달려 있었는데 박현장 대리님이 다시 한번 왕관을 뺏어오셨네요. 재밌습니다.
자, 이기택 과장님도 2.1%, 박준 과장님도 2.8%. 다 오늘 박준 과장님의 톡택은 약간 손실이 있지만요. 기관이 사면, 투신이 사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투신권은 아까 보니까 사고 있더라고요. LG유플러스는 잘 가다가 오늘 약간 조정이고요. 한국콜마는 지난주 코스닥 흔들리면서 같이 좀 휩쓸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ICD 어제 추천받았는데 약간 조금 소폭 마이너스. 코리아 서킷가 추천할 때 이미 신고가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로 1등 다시 하셨네요. 네, 왠지 저 얼굴하고 이제 왕관은 때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거만해지셨을까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연결 안 하고 내내 연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기분은 좋네요. 예, 네. 아니 이 종목 원래 매수가하고 얘기하실 때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게 할까 분할로 그냥 사라고 하셨는데 예, 오늘 예. 또 한 번 신고가네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그 추천을 드리려고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저기 오전이었는데 이제 오후에 갑자기 올라서 버려가지고 추천가를 좀 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뭐 며칠 전에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조정은 당연했고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자라고까지 방송 중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략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뭐 AS를 해드리자면은 HDI 기판 업체, 즉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갤럭시 노트 쪽 향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시장 추세 자체가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역시 계속 매기는 쏠리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신고가는 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목표가는 없었어요. 일단 신고가에서는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손절가만 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뭐 저기 점심때쯤에 그리스 불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돌발된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정을 이용한 강한 주식들을 분할 매수하는 과정은 꼭 필요할 것 가지고 또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팁까지 감사합니다. 코리아 서킷 목표가 없이 신고가인데 뭐 계속 갖고 가자 얘기하셨고 다만 지켜야 될 손절 가격은 19,000원이라고 AS 받아봤습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연결해서 AS 받고 오늘 종목도 추천받아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콜마 흐름 괜찮은데 홀딩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코스닥 때문에 좀 영향도 있었죠? 네, 뭐 제 직업의 특성상 뭐 시장을 핑계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지난주 시장 하락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시장 급락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화장품 브랜드 업체 중에 제닉이 3분기 좀 부진한 실적으로 좀 급락을 하면서 업종 전반에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근데 다만 좀 지난주 방송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종목을 접근했던 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특히 뭐 중국 시장에서 좀 치열한 브랜드 경쟁이나 높은 관세, 그 다음에 뭐 까다로운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을 받는 거는 수입 화장품 브랜드 업체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ODM 생산하는 ODM 업체이기 때문에 뭐 브랜드 업체보다는 중국 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는 거기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이런 생산업체들이 성장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거, 이런 관점 좀 유지하고요. 뭐 한 주간 종목이 가진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좀 가격이 훼손이 됐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좀 보유 그리고 재매수하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대만 조금 조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중기적으로는 관점 뭐 38,000원대 목표가 유지를 하고요. 다만 1차적인 단기 목표가로는 전고점 하단이었던 3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이렇게 좀 가격대만 좀 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다시 가격대 반영해서 시청자분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추천 종목이 아바텍이라면서요. 짧고 굵게 설명과 가격까지 알려주세요. 네, 네 아바텍 오늘 예전에 IT 쪽 많이 소개드렸는데 삼성 쪽 많이 소개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주로 LG 디스플레이 패널 스멜링 깎는 거, 패널을 깎는 거, 그리고 투명도 점막에 코팅하는 그 종목입니다. 아바텍은. 그리고 물론 LG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 ITO 코팅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태블릿 PC용 패널 물량이 확대되면서 일부 물량을 아바텍에 외주를 주고 있고요. 아바텍의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한 38%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완성업체가 잘 가면 당연히 또 부품업체들도 실적으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아바텍 종목을 소개를 드리고요. 현재 뭐 차트 보시면은 뭐 짧은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기술적으로 뭐 볼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잘 가는 신규주들 움직임 보면은 상장 이후에 1차적인 상승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시초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고 2차적인 상승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5장 들어가지고 좀 낙폭이 큰데 신규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 오늘 종가에 접근을 하고 단기 목표가로는 1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은 신규주다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오늘 10% 빠지지만 이런 날 사도 좋겠다. 가격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규 추천주는 아바텍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잠깐 닫고요. 전 잠시 후 종가 2부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